안녕하세요. 매일 10분만 주식 매매하는 10분 트레이더입니다. 8월 31일 목요일 8월 마지막 날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미 증시부터 보면은 4일 연속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큰 상승은 아니지만 보합세에서 살짝 상승한 상태로 마감이 되어서 현재 흐름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달 1일에 미국에서 노동부의 고용보고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전에 민간 부분의 고용을 보여주는 ADP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는 전망에서 증시는 오히려 조금 상승하는 추세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독일 46조 법인세 감면, 침체 탈출 파격 카드. 독일 정부가 우리 돈으로 약 45조 9천억 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 패키지 법안을 내놨는데요. 올해 독일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보조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보조금 지급안도 마련을 했는데 전기차와 탈탄소, 반도체 등 분야에서 신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런 대규모 부양책 발표가 전방위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라고 하는데 독일의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 0.3%로 주요 7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 앞서 인텔과 TSMC 등 반도체 기업 공장 유치에 일조한 150억 유로의 보조금 지원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다시 포함됐습니다. 독일은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을 믿고 과감하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을 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 에너지 수입 비용이 수직 상승해서 작년 무역 수지 흑자폭이 63% 감소하는 타격을 입었고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의 경기마저 꺾이면서 전망은 더 암울해졌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인구 재앙, 출산율 0.7명, 또 사상 최저.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에 2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저이고 모든 분기를 통틀어서 역대 최저인 작년 4분기와 같은 수준입니다. 이대로면 내년에 출산율 0.7명 선마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별 기준으로 보면 출생아는 91개월 연속 감소세고 인구로는 44개월째 자연 감소 중입니다. 정부가 인구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저출산 대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출산율이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아 인구가 계속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수백 개 생성 AI, 레고처럼 조립, 인공지능 믹스 시대. 현지 시간으로 29일에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23 행사가 열렸는데 그곳에서 구글 클라우드 내에서 다양한 작업을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여러 대규모 언어 모델 LLM과 생성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한 곳에 담았다는 상품을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쟁사나 타사의 AI 앱이나 대규모 언어 모델을 통합해서 쓸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런 것은 AI가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내겠다는 의도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뜨거웠던 미 고용시장 식어간다. 부인 건수 2년 만에 최저. 미국 노동부에서 우리 시간으로 29일에 7월 부인 이직 보고서에서 부인 건수가 882만 7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900만 건을 밑돈 수치로 노동시장이 본격적으로 냉각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7월 구인 건수는 로이터에서 추정한 추정치인 946만 5천 개를 훨씬 밑도는 수치인데 월가에서는 이 같은 구인 건수 감소로 임금 인상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이 임금 인플레이션인 만큼 구인 건수 감소는 미국 중앙은행 패드의 통화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 1일에 발표되는 8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 건수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노동지표에서도 냉각 조짐이 보이면 9월 기준금리 동결 전망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종이책 없어질 텐데 조 단위 디지털 교과서 불꽃 경쟁. 2025년부터 공교육 현장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예정된 가운데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에듀테크 스타트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제작하는 출판사하고 디지털 역량을 갖춘 에듀테크 회사 간 협종 연행이 활발합니다. 현재 초등, 중, 고교 서책형 교과서 시장이 연간 5천억 원 규모로 추산이 되는데 통상 권당 가격이 10,000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교과서는 콘텐츠와 접목된 기술 등을 고려할 때 권당 5만 원 이상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커서 업계에서는 디지털 교과서 시장 규모가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서책형 출판사와 스타트업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K브랜드 모셔와라. 한국 소비재에 빠진 일본. 일본의 대형 의류 유통업체로 시마무라라는 곳이 있는데
있는데 이 기업이 1위인 유니클로에 이어서 2위, 일본 2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에서 6월부터 매달 바이어 4명을 한국에 파견을 하고 있는데 40대 이하 직원으로 구성되어서 이 K 브랜드를 발굴하라는 특명을 받고 파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이 패션, 화장품, 식품 등에서 한국 소비재가 일본 내에서 역대 어느 때보다 인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일본을 대표하는 상사 유통업체에서 일본에서 팔 K 브랜드를 직접 찾아 나서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국내 유통업계의 시각입니다. 일본의 지난해 수입 화장품을 국가별로 따져본 결과 한국이 30년간 독주한 프랑스를 제치고 1위에 등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는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같은 K 컨텐츠들이 넷플릭스를 타고 일본으로 흘러들어가면서 1020 세대로부터 퍼지기 시작해서 한국은 핫한 나라란 인식이 전 세대로 확산했다는 게 국내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또 이런 일본 이커머스 지형도 바꿔놓고 있는데 한국 상품의 강점을 가진 큐텐 재팬이 올해 아마존 재팬, 라쿠텐에 이어 3위권으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또 도쿄 도심에 있는 뽑기 상품은 K-팝 아이돌의 굿즈가 대부분이라고 하고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대일본 소주 수출액 증가율이 2020년과 21년에 각각 22.4%, 27.2%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운맛 라면이 인기를 끌면서 함양라면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가 매장에도 나오고 있고 함양식품 일본 법인의 매출은 2020년에서 지난해까지 2.5배가 불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8월 31일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한번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하면서 경제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